여러분, 혹시 집 한 채가 80억짜리 기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집주인은 정작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바로 지난해 2024년 11월 21일에 경북 영천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었던 신성일 배우가 마지막 10년을 보낸 그 집이 이제 국가적인 문화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집, 바로 성일가라는 이름의 한옥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하루에 지금 돈으로 수억 원을 벌었던 대스타가 왜 마지막엔 이 외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이 집이 어떻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경상북도 영천시 괴현동. 이곳은 채악산이라는 작은 산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2008년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을 열광시켰던 최고의 미남 배우 신성일이었습니다. 당시 신성일은 71세였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은 이미 훌쩍 지나갔고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시기도 마무리된 상태였어요.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이 외진 시골 마을에 나타났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신성일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에게는 정모라는 이름의 열혈 팬이자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의 고향이 바로 영천이었어요. 신성일은 종종 이곳을 방문해서 정씨의 밭 원두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신성일의 시선이 주변 풍경에 머물렀습니다. 채악산 자락의 아름다운 경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죠. 2007년부터 신성일은 본격적으로 이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전통 한옥을 지었는데 이 집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성일가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신성일은 공식적으로 영천시 괴현동 630번지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마을의 한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성일가는 정말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약 1000평의 넓은 부지의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2층 한옥은 주변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마당에는 신성일이 직접 가꾼 정원이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특히 신성일은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2마리의 풍산개를 키웠습니다. 딤프라는 이름의 개들은 신성일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신성일과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성일이 성일가에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당을 돌아보고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과거 출연했던 영화들을 다시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가끔씩은 영화계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성일가를 찾아왔습니다. 신성일은 이런 손님들을 정성껏 맞아주었어요. 직접 차를 우려내고 마당을 구경시켜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방문객들은 모두 성일가의 아름다움과 신성일의 따뜻한 인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신성일은 영천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을 주민들을 성일가로 초청해서 생일잔치를 열었어요. 2013년 11월에는 영천 시민들을 초청해서 신성일과 함께하는 영화 음악회라는 특별한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신성일은 단순히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영천의 각종 행사에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공했습니다. 신성일은 영천에 영상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영화 관련 자료들과 추억의 물건들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비록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 꿈은 나중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일가에서의 생활은 신성일에게 새로운 창작 의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2017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그는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며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작업에 몰두했어요.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신성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이었어요. 80세라는 높은 나이에 받은 암 진단이었지만 신성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일가에서 요양하며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투병 생활 중에도 신성일의 영화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것이 그가 대중들에게 보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유였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으로 영화제에 참석해서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4일 새벽 2시 30분 신성일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1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한 순간이었어요. 아들 강석현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났다고 합니다. 신성일이 세상을 떠난 후 성일가는 텅 빈 집이 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2마리의 풍산개들은 매일 신성일이 묻힌 무덤 쪽을 바라보며 주인을 그리워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갑자기 조용해진 성일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성일의 유족들인 엄앵란, 아들 강석현, 딸들이 성일가의 건물과 토지 전체를 영천시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약 1000평에 이르는 부지와 한옥 건물, 그리고 신성일이 남긴 모든 유품들을 기부한 것이었어요. 아들 강석현은 생전에 아버지가 바라던 일이라 가족들이 모두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성일이 영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어떤 관람객은 신성일 선생님의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이렇게 그분이 살았던 집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관람객은 성일가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니 신성일 선생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셨을지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천시장은 신성일 기념관은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이룬 신성일 배우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영천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신성일 기념관의 성공은 단순히 한 배우를 기리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사의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신성일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시한 것은 큰 가치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신성일 기념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열광했던 스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시대의 영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념관은 영천이라는 작은 도시가 문화의 힘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대에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성일관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신성일의 삶과 철학이 깃든 문화적 공간이자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유적지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신성일의 예술 정신을 느끼고 영화에 대한 사랑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신성일이 영천에서 보낸 마지막 10년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예와 부를 모두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낸 그 시간들이 이제 영원히 기억될 공간으로 남게 된 것이니까요. 오늘도 성일가의 마당에는 신성일이 심었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신성일의 영화를 감상하며 감동받고 있어요. 비록 신성일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예술은 이곳 영천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